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 결혼 20년 차 전업주부 오은정입니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고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산다고 말합니다. 남편도 잘나고 집도 크고 아이들도 잘 크고 정말 복 받았네.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이 40평짜리 아파트는 남편이 20년간 치열하게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겠죠. 신혼 때 15평 원룸에서 시작해서 25평을 거쳐 지금의 40평까지. 하지만 집이 커질수록 저는 점점 작아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몸은 커지고 마음은 작아졌달까요? 이 넓은 집 안에서 저는 관리 안 하는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전 저는 정말 예쁜 여자였어요. 키 154에 몸무게 48kg. 어디서나 날씬하다, 스타일 좋다는 소리를 들었죠. 옷도 아무거나 잘 어울렸고 S 사이즈가 제 사이즈였어요. 남편은 그런 저의 외모에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만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저를 본 순간 저 여자랑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연애 시절이 정말 달콤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뻐, 내 자랑이야 라고 말해줬거든요. 그때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우리 은정이는 진짜 모델 같아. 어떻게 이렇게 날씬할 수가 있지? 다른 남자들이 자꾸 쳐다보네. 질투난다. 그때는 정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드레스를 입은 저를 본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완벽해. 이런 완벽한 신부를 내가 어떻게 얻었을까?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변화는 첫 임신부터 시작됐어요. 입덧이 끝나고 나니 식욕이 폭발했거든요. 임신 전 48kg였던 몸무게가 출산 직전에는 75kg까지 늘었어요. 임신했으니까 당연하지. 출산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변에서도 임신하면 살찌는 거 당연하다고 했고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달랐어요. 임신했다고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다른 임신부들은 적당히 조절하던데. 살이 너무 많이 쪘네. 출산하고 빨리 빼야겠어. 출산 후가 더 심했어요. 모유 수유하느라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몸무게는 10kg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때부터 남편이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살 빼냐? 다른 엄마들은 출산하고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던데. 그 옷 입으니까 더 뚱뚱해 보인다. 둘째 임신, 출산을 거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지금 제 몸무게는 솔직히 말하기도 창피하지만 72kg예요. 결혼 전보다 24kg가 늘었죠. 매일 아침 옷장 앞에 서면 막막해요. 예전에 입던 예쁜 옷들이 아직 그대로 걸려 있거든요. S 사이즈, M 사이즈 옷들. 이제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한 번은 옛날에 남편이 사준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정말 예뻤던 하늘색 원피스였는데 지퍼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씨름했죠. 숨을 참고 배를 집어넣고 그래도 안 됐어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뭐해? 예전에 당신이 사준 원피스 입어보려고. 남편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그 옷은 이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금 제가 입을 수 있는 건 편한 체형의 맨투맨이나 후드티뿐이에요. 그것도 XL이나 XXL. 예쁜 옷을 보면 입고 싶어요. 정말 간절하게 입고 싶어요. 하지만 제 몸에는 안 맞죠. 온라인 쇼핑몰 구경하다가 예쁜 원피스를 보면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결국 지워버려요. 내가 이걸 입으면 이상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아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 준비하고 아이들 도시락 싸고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엔 빨래, 청소, 장보기. 집안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서서 돌아다녀요. 그런데도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더 먹게 되고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해요.
남편과 아이들이 자고 나면 냉장고 앞에 서서 이것저것 먹게 돼요.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또 먹고. 이런 제 모습을 본 남편은 더 차갑게 대해요. 요즘 더 살쪘네. 다른 아줌마들도 저렇게 사나? 좀 부끄럽다. 아이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말해요. 엄마도 옛날에는 정말 예뻤는데. 엄마는 왜 아빠 말을 안 들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더 위축되고 더 먹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살이 찌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무서워졌어요. 특히 결혼 전 친구들은 아예 연락을 안 하게 됐죠. 예전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 앞에 서기가 너무 창피했거든요. 가끔 동창회 연락이 와도 핑계를 대고 안 가요. 바빠서, 아이가 아파서, 집안일이 있어서. 사실은 다 제 모습이 부끄러워서예요. 엄마들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행사나 학부모 모임에 가면 다른 엄마들은 다 예쁘게 꾸미고 와요. 날씬하고 옷도 멋지게 입고. 저만 혼자 편한 옷에 운동화 신고 가죠. 그러면 남편이 집에 와서 말해요. 다른 엄마들은 다 예쁘게 꾸미고 오던데 당신만 그런 차림이더라. 창피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져요.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 미영이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은정아, 정말 오랜만이다. 나 이번에 승진했어. 그래서 맛있는 거 사줄게.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고등학교 때부터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대학 때 저희가 제일 친했던 3명 중 1명이죠.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설렜어요. 친구 앞에서만큼은 제가 오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나 아내가 아닌 그냥 저 자신으로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친구가 제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만나기로 했어요. 응, 좋아. 오랜만에 만나자. 며칠 전부터 뭘 입을지 고민했어요. 예쁘게 입고 가고 싶은데 제 몸에 맞는 예쁜 옷이 없었거든요. 결국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검정색 니트 원피스를 골랐어요. 체형을 커버해주는 A라인이었죠. 드디어 친구와의 약속 날이 됐어요. 아침부터 나름 준비를 했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좀 진하게 하고 머리도 말았어요. 검정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치니 그나마 봐줄만 했어요.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오늘은 친구 앞에서 위축되지 말자. 예전에 그 은정이처럼 밝게 웃자.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남편이 말했어요. 어디 가는데? 미영이랑 밥 먹으러 가. 그 옷 입고? 남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좀 뚱뚱해 보인다. 다른 옷 입어. 이게 제일 괜찮은 건데. 친구가 당신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 남편이 돈도 못 벌어서 아내가 저런 옷밖에 못 입나 보다 하겠지. 미영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특히 여자들끼리는 더 그래. 그 순간 확신이 서더라고요. 아, 나는 어떤 옷을 입어도 안 되겠구나. 문제는 옷이 아니라 제 몸이었으니까요. 친구가 저를 보면 놀랄 거예요. 예전에 날씬하고 예뻤던 은정이가 아니라 뚱뚱하고 늙어버린 아줌마를 보게 될 테니까요. 결국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미영아, 미안해. 갑자기 아파서 못 나갈 것 같아. 어디 아파? 많이 심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정말 미안해. 에이, 괜찮아. 몸조리 잘하고 나중에 꼭 만나자. 응. 고마워.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내내 친구 SNS를 봤어요. 혼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올린 사진들. 은정이가 없어서 아쉽다. 빨리 나와서 다음에 꼭 만나자. 이런 글을 보니 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런 좋은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고. 그 후로 미영이가 몇 번 더 연락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핑계만 댔어요. 요즘 아이들 때문에 바빠서. 남편 회사 일로 집안이 복잡해서. 결국 친구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게 됐어요. 30년 우정이 제 거짓말 때문에 끝나버린 거죠. 그렇게 하나둘 인간관계가 끊어졌어요. 이제는 아이들 학교 행사도 가기 싫어요. 다른 엄마들과 비교되는 게 싫어서요. 마트도 사람 없는 시간에만 가요.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워서요.
집에서도 편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제가 늘 보기 좋게 있기를 바라거든요. 집에 있을 때도 좀 신경 써라. 아이들이 보잖아. 그래서 집에서도 편한 옷을 못 입어요.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더 뚱뚱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요. 가장 힘든 건 거울을 보는 일이에요. 욕실 거울, 현관 거울, 엘리베이터 거울. 어디서든 제 모습과 마주치게 되죠. 그때마다 충격이에요. 이게 나야? 정말 이게 나야? 예전에 날씬했던 모습은 이제 꿈 같아요. 정말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어느 날 아이가 물어봤어요. 엄마는 왜 항상 슬퍼 보여?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아이들조차 제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엄마가 슬퍼 보여? 응. 아빠는 엄마 보고 자꾸 나쁜 말해. 그래서 엄마가 슬픈 거야? 아이가 다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가 되고 있는 거지? 내가 보여주고 있는 건 어떤 모습이지? 남편은 여전히 저를 바꾸려고 해요. 다이어트 학원이라도 다녀라. 헬스장 등록해줄까? 약국에서 다이어트 약이라도 사 먹어봐. 하지만 정작 제가 그런 곳에 갈 시간을 주지는 않아요. 집안일, 아이들 뒷바라지. 여전히 모든 건 제 몫이거든요. 그러면서 결과만 요구하죠. 왜 살이 안 빠져? 다른 사람들은 다 빼던데? 이제는 포기했어요. 예뻐지려는 노력도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도. 어차피 제가 뭘 해도 남편은 만족하지 않을 거니까요. 옷장에 걸린 예쁜 옷들도 이제 안 봐요. 볼 때마다 마음만 아프니까요. 대신 편한 옷들만 사요. 체형을 감춰주는 숨길 수 있는 옷들. 사람들과의 만남도 아예 피해요. 어차피 제 모습이 창피하고 남편도 싫어하니까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집안에 갇혀 살게 됐어요. 40평짜리 넓은 집이지만 저에게는 감옥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옛날 사진을 보게 됐어요. 아이가 학교 숙제로 우리 가족의 역사를 만들면서 예전 사진들을 찾아달라고 했거든요. 사진첩을 뒤지다가 결혼 초기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제 모습.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더 자세히 보니 그때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보다는 날씬했지만 그때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팔뚝도 있었고 얼굴도 약간 통통했고. 그런데 그때는 남편이 저를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했잖아요. 뭐가 달라진 걸까? 그때 깨달았어요. 문제는 제 외모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마음이 변한 거였죠. 아니, 정확히는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소유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연애할 때는 제가 다른 남자에게 갈 수도 있으니까 소중히 여겼지만 결혼하고 나니 이제 제가 어디 갈 데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노력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고. 그날 밤 남편이 또 말했어요. 내일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 있는데 당신도 같이 가야 해. 그런데 좀 신경 써서 나와. 뭘 신경 써? 옷도 그렇고 살도 그렇고. 창피하게 하지 마. 평소 같았으면 알았어라고 대답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싫어. 뭐? 안 가. 창피한 사람은 혼자 가든지 해. 남편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갑자기 왜 이래? 20년 동안 당신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지쳤어. 그날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후련했죠. 그 다음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옷장 정리를 했어요.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예쁜 옷들. 과감히 기부했어요. 대신 제 몸에 맞으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옷들을 샀어요. 사이즈는 엑스라지지만 색깔도 예쁘고 디자인도 괜찮은 옷들로요. 거울을 보는 것도 달라졌어요. 이런 내 모습도 나쁘지 않네. 살은 쪘지만 그래도 웃을 때는 예쁘잖아.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자학하지는 않게 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용기를 내서 미영이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미영아, 그동안 미안했어. 사실 아픈 게 아니라 내 모습이 너무 변해서 부끄러웠어. 뭔 소리야?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어? 그래도 나 진짜 많이 쪘어. 살찐 게 뭐가 중요해?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이번 주말에 꼭 만나자. 지금도 여전히 72kg예요. 하룻밤 사이에 48kg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남편도 여전히 불만스러워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위축되지는 않아요. 당신이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거든요. 아이들에게도 말해줬어요. 엄마가 살이 쪘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엄마는 엄마대로 예쁘고 소중한 사람이야. 미영이와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예전처럼 편해졌어요. 은정아, 넌 살쪘어도 여전히 우리 은정이야. 성격도 그대로고 웃는 모습도 그대로고.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눈물이 났어요. 40평 집은 여전히 저를 가두려고 해요. 남편도 여전히 저를 바꾸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진짜 갇혀 있었던 건 집이 아니라 제 마음속이었다는 걸. 남편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들에 갇혀서 제 자신을 잃어버렸던 거죠. 46세, 72kg의 오은정.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소중한 한 사람이에요. 이제야 그걸 알게 됐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시선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체중계 숫자가 당신의 전부가 아니고 옷 사이즈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돼요. 저처럼요.